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약 세일즈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헬스케어 큐레이터 김종구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사실은 처음에 조금 열심히 하다가 그 이후에 다른 외부 일정이나 기업 출강 강의 때문에 유튜브를 그렇게 신경 쓰지 못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512분이라는 이렇게 많은 숫자의 구독자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 굉장히 뿌듯하고 되게 보람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500분의 그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우리 제약 세일즈 아카데미를 통해서 제약 영업과 마케팅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우리 유튜브 채널을 좀 관리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한 그런 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략적으로 그동안 3년, 약 3년가량 저희가 블로그 포스팅을 해왔는데 그 블로그 포스팅 중에서 좀 핵심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주제가 바로 2020년 상반기 의약품 처방의 지역별 현황은 어떻게 나타났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 내용을 가지고 블로그 포스팅을 해드렸을 때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의약품 처방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하반기 계획을 수립할 때에 어떤 부분들을 좀 참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주로 연락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셨었는데 그 내용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 첫 번째로 먼저 약간 강역시별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작성했던 그 블로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는 이 블로그 화면들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2020년의 이 상반기는 아마도 굉장히 어려웠던 분들도 굉장히 많은 반면에 약간 만성질환군들을 케어할 수 있었던 의약품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 그리고 MR들 같은 경우, 영업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은 그런 시기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각각 어떤 의약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올해 2020년 상반기는 굉장히 극명하게 성과가 갈리는 그런 추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사실 전반적인 의료 시장에 대한 총 처방량을 보았을 때는 상당히 좋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누구나 예측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 서울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권을 보시면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사실 동년 월에 대한 2020년 1월과 3월 대비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부분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중국에서는 2019년도 12월이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1월 중순부터 첫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이렇게 위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예측을 했었지만은 그 임팩트가 언제부터 가속화가 됐죠? 바로 2월부터입니다. 2월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많은 대형 병원들이 병원을 진단을 이제 중단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이 되면서 병원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걱정과 불안감들이 높아졌던 것이죠. 근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프 보시면은 2019년도 2월에 보시면은 929죠. 근데 2020년 2월에 보면 937입니다. 오히려 더 늘었다는 거죠. 또 2019년 3월 보면은 1055, 2020년 3월에 보시면 서울 지역입니다. 893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낮아지지 않았다라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그래프들을 봤을 때 2월, 3월 달에 물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특히 만성 질환 환자군, 특히 당뇨병 질환 환자군과 고혈압 질환 환자군들은 의약품이 없으면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들마다 2, 3개월 단위의 묶음 처방을 주로 진행을 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한번 참조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묶음 처방에 하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은 바로 한 번에 많은 약이 나갔기 때문에 그 약을 다 복약을 하기 전까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기가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임팩트가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4월, 5월 달에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20년 4월에 데이터가 현저히 총 처방량이 현저히 꺾이는 그런 트렌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업 전략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병원들에서 확진자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상반기에 어떤 병원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서울 지역 코로나 확진 병원이라고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될 경우엔 삼성서울병원에서 5월 달에 발생을 했네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삼성병원의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진료가 현저히 낮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위에도 아마 수많은 병원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산병원도 확진자가 발생을 했었네요. 아마 그래서 약 지지난달이죠. 4월 달 경쯤에 해서 아산병원 응급실이 폐쇄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도 하였고요. 또다시 또 보시면은 또 여러 가지 병원들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여러 가지 또 삼성병원이 많이 나오네요. 삼성병원에 한번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는 점도 있었기 때문에 또 등등등 주로 대형 병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고 그 병원들 대상으로 해서 응급실 폐쇄 조치가 되면서 그 인근 지역의 병원들에 대한 처방량도 자연스럽게 감소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업 전략과 영업 성과에 대한 분석을 했을 때 단순하게 그냥 매출 트렌드만 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거점 병원에 응급실 폐쇄하는 병원들에 대한 그런 지역 분석과 각각의 여러 가지에 대한 우리 병원 섹터별, 진료과별 특징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솔루션과 그 다음에 하반기 전략들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이런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상반기에 로만으로 끝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아마 가을 시즌이 되고 겨울 시즌이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유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내가 담당하고 있는 테리토리, 담당 지역에 있는 대형 병원들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맞게끔 우리는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또다시 응급실 폐쇄라는 그런 긴급 조치가 들어갔을 때 우리 담당 지역에 임팩트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반기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서울 지역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인천 지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천 지역은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으시겠지만은 작년 2019년도 2월, 3월 대비해서 2020년 2월, 3월이 더욱더 증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중에서 하나는 인천 지역의 인구 연령별 밀집도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높은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 바로 인천 지역입니다. 그러한 고령 환자가 많다는 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만성질환 환자군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과 고혈압 치료 환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해당 지역에서는 우리 진료비가 특정 기간에 급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반면에 4월달 보십시오. 인천 지역 4월달 거의 없죠. 그쵸? 이미 그 해당 지역 그 질환군에 있는 환자분들이 약을 다 처방을 해갔기 때문에 그 외의 질환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동이 미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재밌는 사실 이제 대전 지역을 보도록 할 건데요.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똑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전 지역은 그동안 상반기 초기 초반에 했을 때는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6월 달부터 들어서 굉장히 대전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방역 활동들과 폐쇄 조치 활동들이 최근에 다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전 지역의 진료와 의료 활동들이 다소 약화되고 조금 조심스러워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 4월부터 사실 5월, 6월 달부터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 추세가 보일 수 있는 반면에, 대전 지역은 반대로 조금 더욱더 좀 침체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그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환자들에게 굉장히 위험 요소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6월 달까지 그렇게 좋지 않은 트렌드, 저는 7월 달까지도 그렇게 좋지 않은 트렌드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영업 담당자분들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은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우리 환자분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병원의 관계자분들과 함께 코워크나 시너지들을 좀 할 수 있도록,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코로나19의 가장 큰 영업 도구는 저는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병의원에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의료인들에게 항상 격려와 응원, 그리고 동기부여, 처방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환자 서비스가 부족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주시는 것, 그런 것들 한번 집중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강주입니다. 강주도 마찬가지죠. 대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요소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강주죠. 그렇기 때문에 강주도 대전과 동일한 시점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주 지역분, 우리 MR 담당자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의료 관계자분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더욱더 강화한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그분들을 더욱더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 방역 활동들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홍보대사로서 활동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구 지역입니다. 자, 대구 지역. 우리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굉장히 그런 다발성 이 확진자들이 발생했던 지역 중에 하나였죠. 그렇기 때문에 대구 지역은 사실 2월, 3월 달에 굉장히 처방량이 적게 나타날 것이라고 저희는 이미 예측을 했었는데, 그 예측을 완벽하게 깨트려 버렸습니다. 앞에 보시는 데이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도 2월, 3월 대비해서 2020년 2월, 3월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극복도 굉장히 빠르게 잘 진행을 했죠. 그래서 제가 예측했을 경우에 5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처방량은 굉장히 급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리가 처방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대구 지역에 있는 우리 영업 담당자분들께서는 조금 공격적으로 우리 영업 전략을 수립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구 지역에 좀 특징이 있죠. 쉽게 처방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는 우리 의료인들에게 조금 더 편안하게 좀 다가갈 수 있고, 좀 마음의 위안이 되실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을 조금 더 강화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산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광역시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부산 지역 같은 경우, 자,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2월 대비해서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산 지역도 대구 지역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빠르게 확진자가 정상화되고 있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는 5월달, 6월달에 굉장히 빠르게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다만 조금 우려되는 것은 아무래도 부산 지역의 다른 타 지역 대비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러시아 쪽이나 일본 쪽에서의 여러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고,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에 대한 조금 안정화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많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산 지역에서 진료를 활동하고 있는 환자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안심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작은 노력과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 방역 활동에 대한 홍보 주체와 대사로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은 충분히 생각보다 이 제약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시는 우리의 목소리가 일반인들에게는 상당히 좀 크게 들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함께 2020년 상반기에 나타났던 우리 의약품 처방에 대한 총 처방량에 대한 트렌드를 한번 강역시별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정말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하반기에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욕심내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의 브랜드 가치와 여러분들의 의약품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더욱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저는 더 현명한 결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빨리 여러분들한테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